이 사연은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 살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늦은 밤,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가며 적막한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긴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최신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민서는 카운터 뒤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22살의 그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뚜렷한 꿈을 찾지 못한 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런 밤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민서는 혼잣말을 하며 손끝으로 왼손 약지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를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네준 유품이었죠. 반지는 세월이 흘러 광택이 바래긴 했지만 민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엄마, 이 반지가 정말 날 지켜줄까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차가운 빗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려 했는데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들어온 남자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 50살의 그는 태연그룹의 회장으로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가였죠. 그의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고 모든 움직임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생수 하나 주세요. 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민서는 서둘러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카운터에 올렸어요. 그런데 태연이 돈을 꺼내는 순간 민서의 시선이 그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태연의 오른손 약지에도 반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그 모양이 자신의 반지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서는 눈을 크게 뜨며 자신도 모르게 외쳤어요. 저희 엄마 거랑 같아요. 순간 편의점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연은 계산하려던 손을 멈추고 민서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깊숙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태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어요. 민서는 자신이 실수한 걸 깨닫고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태연은 민서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반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주셨다고 했죠? 민서는 태연의 강렬한 시선에 움츠러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이걸 끼고 있으면 저를 지켜줄 거라고 하셨거든요. 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잠시 말없이 민서를 바라보다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면 우리 회사로 와보세요. 그 반지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서는 명함을 받아보며 깜짝 놀랐어요. 태연그룹 회장 김태현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 이 작은 편의점에 온 것도 신기했는데 자신의 반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왜 제 반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태연은 생수값을 계산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내일 꼭 와주세요. 태연이 편의점을 나간 후 민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손에 쥐고 태연의 반지를 떠올리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명히 자신의 반지와 매우 비슷했는데 그게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교대 시간이 되어 동료가 오자 민서는 편의점 뒷방으로 들어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호야, 나 지금 진짜 이상한 일이 생겼어. 왜? 무슨 일인데? 민서는 오늘 밤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호는 이야기를 듣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그거 사기꾼 아니야? 요즘 그런 수법 많다던데. 아니야, 진짜 대기업 회장이었어. 명함도 제대로 된 거였고. 그래도 조심해. 뭔가 이상하잖아. 전화를 끊은 후 민서는 원룸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반지를 손에 쥐고 있자니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는 반지를 주면서 그 기원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건 엄마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야.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만 하셨죠. 민서는 태연의 회사를 방문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호기심은 컸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과거와 이 반지의 비밀을 알 수 있다면 그런 희망이 마음 한편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민서는 반지를 꽉 쥐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내일 태연의 회사를 방문해서 진실을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민서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태연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유리창마다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민서는 평생 이런 화려한 건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민서는 어제 받은 명함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김태현 회장의 명함이 맞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민서를 압도했죠. 안녕하세요. 김태현 회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리셉션 직원은 민서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은 민서가 회장을 만나러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예약이 되어 있나요? 어제 편의점에서 만나서 이 명함을 주시면서 오라고 하셨어요. 직원은 내선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4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민서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어요. 회장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민서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무실은 웬만한 아파트보다 넓었고 한쪽 벽 전체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태연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가 민서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와주셨네요. 태연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민서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반지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빼서 태연에게 건넸어요. 태연은 자신의 반지도 빼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반지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태연의 반지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고 민서의 반지는 단순한 은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과 세공 방식은 거의 동일했죠. 역시 맞습니다. 태연이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다는 건가요? 이 반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반지는 제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성의 것이었어요. 약 25년 전 일입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25년 전이라면 자신이 태어나기 조금 전이었습니다. 그분과 저희 엄마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이수진 씨였거든요. 민서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어요. 이수진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이름이에요.
정말 저희 엄마를 아셨던 건가요? 태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움, 후회, 그리고 아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네. 수진 씨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이 반지만 남기고 말이죠. 민서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태연과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이 더욱 궁금증을 자극했어요. 왜, 왜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저가 알고 싶어요. 25년 동안 줄곧 찾고 있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당신을 만나게 된 거죠. 민서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의 유품을 뒤져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태연과 관련된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집에 가서 엄마 물건들을 찾아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당시 자료들을 다시 찾아보겠어요. 그날 저녁 민서는 원룸에서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슬퍼서 잘 열어보지 않던 상자였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어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낡은 일기장, 몇 장의 사진, 그리고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사진들을 자세히 보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어머니와 함께 찍힌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히 젊은 시절의 태연이었어요. 정말 태연 회장님이셨구나. 사진 뒷면에는 1999년 여름 태연 오빠와 함께라고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편지 중 하나를 펼쳐보니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받는 사람의 이름 부분이 찢어져 있어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미안해요. 나는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이 반지를 보면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민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둘러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저예요. 민서예요. 사진을 찾았어요. 정말 저희 엄마와 함께 찍으신 사진이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태연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어떤 사진인가요? 1999년 여름에 찍으신 것 같아요. 엄마가 태연 오빠와 함께라고 써놓으셨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태연이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내일 만나서 그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함께 수진 씨가 왜 떠났는지 알아봅시다. 네, 좋아요. 저도 정말 알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민서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와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민서는 태연이 제안한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였어요. 민서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메뉴판을 보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오늘은 제가 초대한 거니까요. 태연은 민서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서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태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25년 전 자신의 모습과 수진의 환한 미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수진 씨였군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 수진 씨는 25살이었어요. 저보다 5살 어렸죠.
정말 밝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서는 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봤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수진 씨는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 작은 꽃집에서 일했어요. 매일 출근길에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태연의 눈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꽃을 사면서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수진 씨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자신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지신 걸까요? 분명히 행복해 보이셨는데. 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저도 25년 동안 궁금했던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까지도 아무 이상한 기색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음 주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었는데. 정말요? 그 정도로 진지한 관계셨던 거예요? 네. 저는 수진 씨와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이 반지도 약혼 반지로 준비한 거였거든요. 태연은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원래는 한 쌍이었어요. 제가 맞춤 제작한 커플링이었죠. 하나는 제가 끼고 하나는 수진 씨가 끼려고 했는데 수진 씨가 사라지면서 그 반지만 남겨두고 갔어요. 민서는 놀라며 자신의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태연의 반지와 미묘하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반지가 원래 제 것이 아니라 회장님이 엄마에게 주려고 했던 거였군요. 맞습니다. 수진 씨는 왜 그 반지를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왜 당신에게 물려준 걸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함께 알아보면 안 될까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이 반지에 담긴 의미가 뭔지. 태연은 민서를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25년 동안 혼자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는데 수진의 딸과 함께라면 뭔가 다른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민서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살던 곳부터 가봅시다. 혹시 그때 이웃들이 뭔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민서의 어머니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였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수진 씨가 살던 집이에요. 태연이 가리킨 곳은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서는 처음 보는 곳이었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웃에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실까요? 민서와 태연은 주변 집들을 돌아다니며 수진에 대해 아는 분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대부분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었지만 한 집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가 나와주셨습니다. 수진이요? 아, 그 예쁜 아가씨. 기억나죠? 할머니는 민서를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당신 혹시 수진이 딸이에요? 정말 닮았네요. 네, 맞아요. 할머니, 저희 엄마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초대했어요. 오래된 한옥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혼자 살면서도 이웃들을 잘 챙겨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많이 불안해하더라고요. 불안해했다고요? 네. 자꾸 뒤를 돌아보고 밤에는 불을 일찍 끄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았어요.
민서와 태연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실마리다운 실마리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가 찾아왔거나 한 적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정장 입은 무서운 사람들이 몇 번 왔었죠. 수진이는 그들을 피해서 뒷문으로 나가곤 했어요.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수진이가 정말 무서워했어요. 마지막에는 급하게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더라고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임신한 것 같았는데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서는 가슴이 찡해졌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베고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연은 민서에게 말했어요. 혹시 그때 제 회사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시 저희 회사가 경쟁사와 심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혹시 수진 씨가 그 일에 휘말렸을지도. 민서는 태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혹시 태연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집에 돌아와서도 태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쟁사와의 갈등? 어머니가 그 일에 휘말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민서는 태연이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민서는 태연에게 전화하지 않고 혼자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알려면 태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유품 상자를 다시 뒤져보니 어머니의 오래된 수첩에서 전화번호 하나를 발견했어요. 은희 언니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마 어머니의 친한 친구였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걸자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수진 씨를 아시나요? 저는 수진 씨의 딸 민서라고 하는데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수진이 딸이라고요? 세상에. 당신 목소리가 어머니랑 똑같네요. 은희는 수진의 대학 선배로 어머니가 사라지기 전까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구였어요. 민서는 은희를 만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수진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다음 날 민서는 강북의 한 카페에서 은희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은희는 온화한 인상이었고 민서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수진이를 빼닮았네요. 수진이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언니는 저희 엄마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아세요? 은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김태현이라는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위험에 빠졌죠. 민서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험이라는 게 뭐였나요? 태연 씨가 다니던 회사가 당시 큰 사업권을 두고 경쟁사와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쟁사에서 태연 씨의 약점을 잡으려고 수진이를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은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수진이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수진이에게 태연 씨의 회사 기밀을 빼내라고 협박했죠. 그래서 엄마가 수진이는 태연 씨를 배신할 수 없었어요. 대신 자신이 사라지는 길을 택한 거죠. 태연 씨도 보호하고 뱃속의 아이도 지키기 위해서요. 민서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선택을 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계셨다는 걸 태연 회장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 거예요. 수진이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게 사라지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결심이 굳어진 것 같았어요. 은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거 수진이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맡긴 거예요. 언젠가 당신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했어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친필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내 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많은 것이 궁금할 거야. 엄마가 왜 태연 오빠를 떠났는지,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는지. 엄마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떠났어. 그리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어. 세상에는 때로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다. 그 반지는 원래 태연 오빠가 엄마에게 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엄마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대신 너에게 물려주면서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싶었어. 언젠가 내가 태연 오빠를 만나게 된다면 엄마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해줘. 그리고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달라고 말해줘. 사랑한다, 내 딸아. 민서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언니,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요. 그래요. 수진이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태연 씨도 마찬가지예요. 네. 태연 회장님도요? 수진이가 사라진 후에도 태연 씨는 계속 찾아다녔어요. 사람을 고용해서 전국을 뒤졌죠. 그분도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민서는 태연에 대한 의심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자신이 오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민서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저예요.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엄마의 친구를 만났어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의 펜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민서는 은희에게 들은 이야기와 어머니의 편지를 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25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수진 씨가 저를 지키려고 그런 거였군요. 네. 엄마는 회장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희생한 거예요. 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그때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수진 씨를 위험에 빠뜨린 건 저였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나눴어요. 하지만 민서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그 경쟁사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직 그들이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당시 일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민서는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들이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다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수진 씨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어요. 며칠 후 민서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된 후로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태연과 함께 반지의 완전한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정말 없네. 민서가 혼잣말을 하며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을 때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들어온 건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민서 씨죠? 한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정장입은 무서운 사람들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조용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대화할 게 있어요. 민서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태연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남자 중 하나가 민서의 손목을 잡으며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민서는 겁이 났어요. 이들이 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과 같은 무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안 갈 거예요. 민서가 소리를 지르자 한 남자가 재빨리 입을 막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 편의점 문이 거세게 열리며 태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손때. 태연의 목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작 남자들은 태연을 보고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현. 오랜만이네요. 한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태연은 민서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남자들을 노려봤습니다. 이강석,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군요. 이런 짓이라니. 우리는 단지 대화를 나누려고 했을 뿐인데요. 이강석이라 불린 남자는 태연의 옛 경쟁사 임원이었어요. 25년 전 수진을 괴롭혔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수진 씨한테 했던 것처럼 민서까지 위협하려는 거예요? 수진? 아, 그 여자. 참 고집이 센 여자였죠. 당신 때문에 많은 걸 잃었는데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더군요. 태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민서는 태연의 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무서움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린다고요? 태연 씨,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어요. 25년 전 당신이 가져간 그 계약서 말이에요. 민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계약서? 태연이 뭔가를 가져갔다는 건가요? 그 계약서는 애초에 당신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거였잖아요. 제가 되찾은 것뿐이에요. 불법이라. 증거라도 있나요? 어차피 이제 시효도 지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그 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넘겨주세요. 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자료들은 수진 씨가 목숨 걸고 지켜낸 거예요. 이강석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그럼 이 아가씨한테 물어볼까요?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알고 싶지 않나요?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들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모르셨나 보네요. 수진 씨는 단순히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낸 후에. 그만해. 태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서는 충격에 빠져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강석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궁금하면 우리와 함께 오세요. 모든 걸 알려드리죠. 바로 그때 태연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카운터 너머로 뛰어넘어 이강석의 팔을 비틀며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 뛰어요. 두 사람은 편의점 뒷문으로 달려나갔어요. 태연의 차가 뒷골목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차에 타고 그곳을 벗어났어요. 회장님, 엄마가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신 건가요? 태연은 운전대를 꽉 쥐며 대답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수진 씨가 갑자기 병이 악화된 게 그들을 다시 만난 후였어요. 민서는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단순히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런 악인들 때문이었다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가요. 제 별장으로 갑시다. 태연의 별장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산속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별장에 도착해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말한 계약서가 뭐예요? 태연은 별장 서재로 민서를 안내했어요. 벽면에 설치된 금고를 열자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이강석의 회사는 정부 사업을 따내기 위해 불법적인 로비를 했어요. 수진 씨가 우연히 그 증거를 발견했고 저에게 알려줬죠. 태연은 서류 중 하나를 꺼내 민서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그 증거예요. 당시 이 자료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무산됐고 수진 씨가 표적이 된 거죠. 민서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 자료만 있으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그들도 지금은 더 교묘해졌어요. 민서는 결심을 굳혔어요.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끝까지 해봐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태연은 민서의 의지에 감동받았어요. 수진의 딸다운 용기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반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정의와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지를 이어받아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와 태연은 별장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강석과 그의 일당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회장님, 이 서류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네. 25년이 지난 자료라 법적 효력이 약해요. 현재 그들이 벌이고 있는 불법 행위의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태연은 노트북을 켜서 이강석의 현재 회사 정보를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지금도 대형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부 사업에 개입하고 있네요. 최근에도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민서는 화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를 괴롭힌 악인이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의 비리를 폭로할 수는 없을까요? 위험해요. 그들은 이제 더 조직적이고 교묘해졌어요.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바로 그때 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연 씨, 어젯밤은 즐거웠나요? 이강석의 목소리였어요. 민서는 태연의 표정을 보고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오늘 밤 12시까지 그 서류들을 가지고 나오세요.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어요. 만약 거부하면 그 예쁜 아가씨에게 어머니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태연과 민서는 침묵에 빠졌어요. 협박은 명확했고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25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이제 끝을 내야 해요. 태연은 서재에서 또 다른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권총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설마 호신용이에요. 하지만 오늘 밤에는 필요할 것 같네요. 민서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결의에 차 있었어요.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도 함께 갈게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아니에요. 저도 이 일의 당사자예요. 엄마의 딸로서 끝까지 해봐야 해요. 태연은 민서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수진과 똑같은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시간 두 사람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세웠어요. 태연은 오랜 친구인 변호사와 기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 자료의 사본을 맡겼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밤이 정말 마지막이겠네요.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감은 더해갔어요. 이강석이 보낸 문자에는 강남의 한 공사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밤 11시 두 사람은 공사장으로 향했어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건설 현장에는 몇 개의 임시 조명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기 있네요. 이강석과 그의 부하들이 공사장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총 5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와주셨네요. 서류는 가져오셨죠? 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있어요. 이제 우리를 그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둔다고요? 태연 씨,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이건 단순히 서류 문제가 아니에요. 이강석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태연과 민서를 포위했어요. 25년 전 당신이 우리 사업을 망쳤을 때부터 이미 선전포고였어요. 수진 그 여자는 첫 번째 희생자였고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민서는 어머니가 정말 이들에게 살해당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엄마를 죽였구나. 죽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도와줬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바로 그때 태연이 재빨리 권총을 꺼내 이강석을 겨냥했어요. 다들 물러서. 이 사람은 살인자야. 총이라니. 태연 씨도 참 극단적이네요. 하지만 이강석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총에 총알이 들어있을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요? 태연은 손이 떨렸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서가 움직였어요. 태연의 뒤에서 공사장에 있던 철근을 집어들고 이강석의 부하 중 하나를 내려쳤습니다. 민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현장이 혼란스러워졌어요. 태연은 총을 공중에 발사해 경고했고 민서는 재빨리 태연의 손을 잡고 도망쳤습니다. 따라와. 두 사람은 공사장을 빠져나와 차로 뛰었어요. 뒤에서 이강석의 부하들이 추격해왔지만 태연의 운전 실력으로 간신히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민서,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도 뺏기고. 아니에요. 진짜 증거는 따로 있어요. 태연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제가 준 건 가짜 서류예요. 진짜는 따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민서는 놀라며 태연을 바라봤어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일은 모두 녹음했어요. 이강석이 수진 씨 살해를 자백하는 내용까지 말이에요. 태연은 가슴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겠네요. 민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긴 여정이 끝나간다는 벅참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연과 민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전날 밤 녹음한 자료와 25년 전의 증거 서류들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서였어요. 검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살인 사건이에요. 담당 검사는 제출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녹음 파일에서 이강석이 수진의 죽음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명확히 들렸습니다. 충분히 수사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면서 민서는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어머니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천만에요. 저야말로 민서 씨 덕분에 수진 씨에 대한 죄책감을 덜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며칠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회장님, 이제 진짜 끝난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열려야 하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넘었어요. 바로 그때 태연의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대형 건설사 임원 긴급 체포. 25년 전 살인 사건 연루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벌써 기사가 났네요. 민서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억울함이 풀렸을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수진 씨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에 있는 소박한 묘비 앞에 섰습니다. 이수진화. 민서는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엄마를 괴롭힌 사람들이 모두 잡혔어요. 태연도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수진 씨,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어요. 두 사람은 어머니의 반지를 묘비 앞에 나란히 놓았어요. 원래 한 쌍이었던 반지가 25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반지들이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씨가 가장 원했던 것도 이거였을 거예요.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것 말이에요. 묘지를 나오면서 민서는 태연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요? 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이죠. 수진 씨가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수진 씨와 결혼했다면 민서 씨는 제 딸이 되었을 거잖아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요.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어서 외로웠는데 이제야 진짜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강석과 그의 일당들이 모두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25년 전의 비리 사건뿐만 아니라 수진의 살해 혐의까지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민서와 태연은 태연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이강석이 수갑을 찬 채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연은 민서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장학금 증서예요. 민서 씨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어요. 민서는 놀라며 편지를 열어봤어요. 디자인 전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장학금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수진 씨에게 못다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민서 씨를 통해 전하고 싶어요. 민서는 감동받아 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편의점을 다시 찾았어요. 민서는 사장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민서야, 갑자기 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편의점을 나오면서 민서는 태연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죠. 그렇죠.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두 사람은 편의점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돌아봤어요. 어머니의 반지가 이어준 운명이었고 그 운명이 진실과 정의로 이어진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거죠? 물론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민서와 태연은 서로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어요. 어머니 수진의 사랑과 희생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민서는 서울의 한 유명 디자인 대학교에서 새 학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태연의 지원으로 꿈에 그리던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게 된 것이었어요. 캠퍼스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민서의 모습은 한 해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민서야.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민서가 고개를 돌렸어요. 태연이 정장 차림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태연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민서를 찾아와 안부를 물어보곤 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지. 요즘 어떠니? 학교 생활은? 민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스케치북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인 여성복 디자인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제 작품을 정말 좋아하세요. 다음 달에 있을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에도 출품하기로 했어요. 정말? 그거 굉장한 일이네. 수진 씨가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민서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과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맞아요. 요즘 꿈에서 엄마를 자주 봐요. 항상 웃고 계세요. 두 사람은 캠퍼스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해 전 그 험난한 여정을 함께 겪은 후로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 태연이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냈어요. 헤드라인에는 이강석 일당 무기징역 확정. 25년 전 살인사건 완전 해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네요. 민서는 신문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네요.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우리가 수진 씨의 뜻을 이어받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실제로 태연은 최근 수진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민서도 졸업 후에는 재단 일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어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함께 성묘를 하는 것이 두 사람의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민서는 묘비 앞에 새로 산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학교도 재밌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아버지가 생겼어요. 태연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수진 씨, 민서가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키우신 덕분이죠. 바람이 살랑 불어오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졸업 작품으로 엄마를 위한 드레스를 만들고 싶어요. 엄마가 입었으면 좋아하셨을 그런 드레스요.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수진 씨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무덤을 나오면서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특별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나야말로 고마워. 민서 덕분에 수진 씨와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게 됐어. 두 사람은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민서는 태연의 집 근처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태연이 안전을 위해 준비해준 곳이었습니다. 내일은 뭘 할 예정이야? 친구들과 함께 디자인 프로젝트 모임이 있어요. 요즘 정말 재밌어요. 그래, 젊을 때 많이 경험해봐라. 나는 내일 회사에서 장학재단 관련 회의가 있어. 민서의 원룸 앞에 도착해서 태연은 말했어요. 민서야,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니까. 네, 아버지.
아버지도 몸 조심하세요. 민서는 태연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엄마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좋은 아버지도 만나고 꿈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민서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함께 새로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연이 최근에 선물한 것으로 딸에게 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반지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서는 반지를 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너머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민서의 졸업 작품 전시회가 열렸어요. 어머니를 위해 디자인한 드레스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태연도 참석해서 민서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다워. 수진 씨가 입으셨다면 천사 같았을 거야. 고마워요, 아버지. 전시회장을 나오면서 민서는 태연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모두 수진 씨가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갔어요. 어머니 수진의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이었습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서 수진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녀의 작은 반지가 이어준 운명이 마침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